순노루 TV.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는 한지우라는 명랑한 포켓몬 트레이너가 야생에서 살아가는 포켓몬들을 무력으로 제압한 뒤 채집 수집하여 자신과 비슷한 꿈을 꾸는 동료들과 함께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해 각 지역을 싸돌아다니며 도장 깨기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에서 아주 특이한 점은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될 때마다 주인공 한지우는 모든 기억을 잃은 것 마냥 자신의 단짝 자가발전 돌연변이 황금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 초기화된 채로 새롭게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자 디자인과 옷 디자인, 그리고 눈깔, 심지어 얼굴 형태까지 교묘하게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즉 포켓몬스터란 것은 한지우라는 인물의 다중우주 속 모습, 다시 말해 지우한 멀티 유니버스를 다루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시리즈에서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은 한지우와 그의 반려지뿐만은 아닌데요. 그것은 바로 포켓몬스터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그늘과 어둠입니다. 저희는 저번 시간에 지우가 어떻게 포켓몬과 친구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지우와 친구가 된 포켓몬들은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평생을 주머니 속에 담겨져 다니며 오직 주인님만을 위해 갑작스럽게 포켓몬 시합이라는 잔혹한 무대에 불려져 싸우고 싶지 않아도 처음 만난 포켓몬을 공격해 승리를 가져다줘야만 하는 전투 슬레이브가 되고 말죠. 이 과정에서 포켓몬들은 상대 포켓몬의 위험천만한 기술에 맞아 코마 상태에 빠졌다 깨기를 반복하게 되고 후유증으로 타고난 수명을 모두 채우지 못한 채로 이승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은 포켓몬들이 시합에서 마주해야만 하는 수백 가지의 기술들 중 혀를 내두를 만큼 끔찍하고 충격적인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위. 뿔드릴. 뿔드릴은 뿔이 있는 포켓몬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사용하는 포켓몬은 대표적으로 니드런과 뿔카노, 코뿔이, 콘치 등 하나같이 거대하고 육중한 몸에 코뿔소처럼 코에 거대한 뿔이 있는 뿔쟁이들이죠. 포켓몬 세계관에선 이 뿔드릴이 일격기로 분류되는데요. 여기서 일격기란 명중에 쓸 시 상대방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즉사기란 뜻입니다. 트레이너가 포켓몬에게 뿔드릴을 쓰라고 명령하면 명령을 받은 포켓몬은 그 즉시 눈깔을 아주 무섭게 뜨고 자세를 가다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냅다 달려들어 뿔로 찔러버리는데 이 거대한 뿔로 찌르는 것만으로도 사람과 똑같이 생체 조직으로 이루어진 포켓몬들에겐 죽음에 이르는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하지만 기술 이름에 드릴이란 말이 들어가기에 뿔을 드릴처럼 고속으로 회전시켜 더욱 끔찍한 효과를 내는 기술입니다. 백문이 불어일견. 기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뿔드릴은 아니지만 포켓몬의 뿔 기술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험한지 알아볼 수 있는 한 끔찍했던 포켓몬 경기 기록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포켓몬스터 D 오리진 제4화 오리진의 주인공 레드와 로켓단의 대가리 비주기와의 싸움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인데요. 비주기는 첫 번째 포켓몬으로 기름칠이 아주 잘 된 듯 번쩍번쩍 윤기가 나는 사나운 뿔카노를 불러냅니다. 이에 레드는 긴장을 했는지 땀을 질질 흘리며 뿔카노라? 그럼 난 이거야! 라고 말을 한 뒤 왠지 맛있게 익은 과일을 연상시키는 우추보트를 꺼냅니다. 우추! 하지만 고작 식충식물일 뿐인 우추보트로는 120kg이 넘는 코뿔소를 이기기엔 버거워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는 우추보트에게 잎을 날카롭게 세워 뿔카노를 자를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로켓단의 최고 수령 비주기는 이를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으며 뿔카노에게 한마디만을 할 뿐이었죠. 뿔 찌르기! 명령을 받은 뿔카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렸고 최소 45cm에서 60cm 길이의 날카로운 뿔을 우추보트의 명체에 꼽아버립니다. 그 직후 우추보트는 명체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큰 구멍이 생기고 말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죠. 이것이 만약 뿔찌르기가 아닌 뿔드릴이었다면 우추보트는 아마 우리가 알던 우추보트의 모습이 아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단단한 돌과 같은 외골격을 두른 포켓몬들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아픔을 느낄 줄 알고 고통에 몸부림칠 줄도 알며 감동의 눈물을 흘릴 줄도 압니다. 이런 존재들에게 뿔드릴, 과연 바람직한 기술일까요? 혹시 당신의 포켓몬은 지금 누군가에게 뿔을 들이대고 있진 않나요? 4위. 파괴강선. 파괴강선은 말 그대로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 쓰여지는 기술입니다. 파괴강선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포켓몬은 민용과 신용, 망나뇽, 갸라도스 등 딱 보기에도 빡세 보이는 포켓몬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죠. 포켓몬들이 이 기술을 사용할 땐 그 어떤 순둥순둥한 포켓몬도 이 순간만큼은 급정색을 하면서 초집중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주변의 빛보다 더 강하게 빛나는 고농축 에너지를 주댕이 근처에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으로 에너지가 모이면
무자비하게 상대방에게 쏘아버리죠. 이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 파괴광선은 자기 자신의 생체 에너지를 시각화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가면서까지 상대방에게 큰 충격을 가하는 공격이란 건데요. 그 특성이 반영돼서인지 게임에서 이 기술을 사용한 포켓몬은 그 반동으로 다음 한 턴간 행동 불가 상태에 빠진다는 설정까지 있다고 합니다. 게임에서의 파괴광선의 위력은 150으로 바위까지 태워버릴 정도의 위력이라는 리자몽의 화염방사보다 더 강한데요. 파괴광선이 발사되면 그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공간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뒤틀리고 땅과 바다가 갈라지기 일쑤이며 때론 존재 자체를 소멸시켜버릴 정도로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는 분노하면 머리가 길어지고 노래지는 고전 우주 격투 만화 용방울 시리즈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술과 그 특성이 매우 흡사한데요. 이곳에서의 파괴광선은 사용자에 따라 행성을 파괴해버리기까지 하는 엄청난 기술로 표현되곤 하죠. 그리고 멀티 유니버스 속 다른 세계의 망나뇽은 거대 방사능 괴수로 표현되어 파괴광선으로 인류의 문명을 파괴시키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절망적이고 공수 모두에게 위험한 기술을 포켓몬 세계에선 승리에 눈이 먼 트레이너의 절대적인 명령에 따라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사용하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옷에 붙어있는 그 자랑스러운 배지들엔 얼마나 많은 포켓몬들의 비명이 담겨져 있나요? 3위. 가위 자르기. 가위 자르기는 뿔드릴과 같이 한 번에 상대를 보내버리는 일격기로 기술 설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큰 집게로 상대를 베어갈라 공격한다. 맞으면 일격에 기절한다. 큰 집게로 상대를 무참히 찢어 끝장내버린다.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포켓몬은 대표적으로 뿌사이저, 절각참, 글라이온, 꽃게 등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팔이나 몸에 무언가를 자르고 토막내기 좋은 날붙이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위 자르기란 기술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발동하는데요. 트레이너가 가위 자르기를 명령하면 포켓몬은 자신의 흉기를 더 예리하게 만들기 위해 잠깐 기를 모으고 상대방에게 달려들어 눈 깜짝할 사이에 베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기술의 이름은 가위 자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판인 일본어로는 하사미 기러틴, 가위 단두대란 뜻이고 영어로는 길러린,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 당시 쓰였던 사형기구인 단두대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가위 자르기는 왠지 모르게 상대방의 목을 노리곤 하는데요.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가위 자르기가 사용되었던 경기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이 있었던 것은 포켓몬스터 XYNZ38화 물러설 수 없는 극상의 정상결전 편에서였습니다. 여기서 지우는 미끄러워 용을 꺼냈고 상대방은 이름부터 살벌한 절각참이란 포켓몬을 꺼낸 상태였죠. 둘은 각자의 주인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 광선을 쏘기도 하고 후드려 패기도 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움을 하는데요. 그런데 미끄러워용이 수세에 밀리자 상대 트레이너는 절각참에게 가위 자르기를 명령합니다. 이에 절각참은 자세를 고쳐잡고 질럿마냥 커다란 쌍칼을 꺼내는데요. 그리곤 전속력으로 달려들어 지우의 미끄러워용의 목을 붉은 화면과 함께 쓱싹해버립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인 만큼 미끄러워용은 기절한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이것이 현실이었다면 미끄러워용은 아마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상황들은 지금 어딘가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만이 이런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죠. 월 10,000원의 후원금으로 가위 자르기에 노출된 포켓몬들을 구원해주세요. 신한은행 110. 뭐요? 2위. 깜짝배기. 깜짝배기란 기술은 상대방이 빈틈을 보였을 때 급소를 노려 일격을 가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포켓몬은 대표적으로 개굴 닌자, 스컹뿡, 나옹, 스라크 등 가위 자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포켓몬처럼 몸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포켓몬들은 대부분 사용할 수 있죠. 깜짝배기의 위력은 70으로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특별한 발동 조건도 없어 평범한 기술 중에 속하지만 이 기술이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가위 자르기처럼 이름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깜짝배기의 영어 이름은 나이트 슬래시, 직역하면 밤배기, 밤의 일격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조인 일본어로 깜짝배기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치지기리입니다. 치지기리란 지금으로부터 무려 약 500년 전인 일본의 전국시대에서부터 에도시대까지 사무라이와 무사들에 의해 실제로 자행되던 악습을 뜻하는데요.
당시엔 도금 장인들에 의해 칼이 만들어지면 사무라이와 무사들은 그 칼의 품질을 알아보기 위해 또는 베는 경험을 쌓기 위해 어두운 밤 그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행인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최근에도 일본에선 베어버리고 지나간다는 뜻의 토오리마라는 단어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묻지마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단어가 포켓몬스터에서 쓰여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현재 포켓몬스터의 밝은 면만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지고 밤이 오면 어둠의 범죄 집단이 곱등이처럼 나타나 포켓몬으로 행인들을 잔혹하게 공격하고 금품을 빼앗는 충격적인 일이 어딘가에선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작가는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늘도 있다라는 절대적인 메시지를 이 기술에 담고 싶었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뭔 개소리야! 1위 자폭. 자폭이란 기술은 경기도 중 도저히 상대방에게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스스로의 몸을 폭발시켜 그 폭발력으로 상대방에게 큰 데미지를 주는 물귀신류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포켓몬은 대표적으로 대구리, 찌리리공, 또도가스 등으로 동글동글하고 옹골진 친구들이죠. 자폭의 위력은 무려 200, 잔혹한 파괴광선보다 50이나 높은 수치로 폭발에 휘말려 살아남을 수 있는 포켓몬은 극히 드뭅니다. 이 기술이 왜 1위에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 폭발해 상대방을 쓰러뜨리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평생을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자폭을 명령받은 포켓몬은 몸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곧 큰 폭발과 함께 자폭한 포켓몬은 즉시 코마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이는 폭발에 말려든 포켓몬에게도 매우 치명적이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자폭을 한 포켓몬 자기 자신일 텐데요. 앞서 말했듯 아무리 강력한 외골격을 가진 포켓몬이라도 신체 내부는 우리 인간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부터 시작하는 폭발은 장기에 엄청난 손상을 주게 되어 영원히 깨어날 수 없을지도 모르고 깨어난다고 해도 엄청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참혹한 기술이 만약 현실 세계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까요? 마침 여기 한 멀티 유니버스에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승보다 갓나 새끼. Wicked and Dorothy, I will definitely win. 닥쳐라 쓰레기 같은 놈. 난 한 마리의 포켓몬만을 훈련시켜 왔다. 나와라, 예삐. 예삐. Oh, 예삐, that's unusual. Okay, I'm going to go with this. Come out, Shiba. 시바! 예삐로는 시바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예삐, 너 스스로가 자폭을 한다면 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 예삐, 자폭해라. 야, 예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배지를 얻고 싶으십니까? 당장 그 배지를 내려놓으십시오.